진출한다는 말은 사실 이제 그 약간은 좀 어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해외 영업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갑인 계약이거든요. 우리 얘기들을 다 따라야 되고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계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영업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걸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것을 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경우부터 이제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업을 하지만 사실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영업을 한다는 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OTT들, 뭐 그게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그렇죠? 아니 뭐 페이스북이 됐든, 우리를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와서 일단은 체험을 하고 이것들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우리를 좋아해야 돼요. 물론 대표님들 브랜드를 사랑하는 건 못지않게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데서부터 사실 출발이 돼야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를 진출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브랜드를 당신의 나라에서 제대로 잘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당신이 하면 잘 됩니다라는 것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오리지널리티하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구현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거기에 플러스 원으로 그 현지화라는 부분, 우리를 일단은 100% 구현한다는 걸 기본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원으로 그 나라의 특징을 살리는 뭔가를 더하는 것이지, 이 안에 우리 것들을 흐트려가지고 혹은 반반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 예컨대 BBQ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달로 큰 브랜드이고 그런 거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해외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배달로 치킨을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작 해외로 진출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던 막 100평짜리 매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치킨을. 그러니까 일견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배달로 이렇게 쳐내는 것들이 익숙한데 부위별로 먹는 거, 그러니까 한 마리씩 먹는 문화도 아니어가지고 부위별로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메뉴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거의 중국에 가서 그 식당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뉴가 거의 책이잖아요. 메뉴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치킨 메뉴 보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하다 보니까 막 메뉴도 막 생선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고기도 들어가고 안 해봤던 것들이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한국에서 치킨이 배달만이 있지 않고 그런 카페들이 생기고 뭔가 결합하는 건 사실은 해외 사업의 오히려 역수출의 결과물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여기서 그렇게 발상을 한 것들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해외에서 되게 잘 구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서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랩이라든가 고잭이라든가 비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 배달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배달 문화가 해외에서 되게 잘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산업 발전의 정도라든가 시장 상황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가맹 사업을 벌인다는 것을 염두에 둔 얘기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국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을 할 때는 현지에서 가맹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컨대 제가 베트남에서도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었어요. 베트남이 남북으로 굉장히 긴 나라고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가 1,400km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하고 호치민 전체를 그러니까 베트남 전체를 통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F&B 브랜드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그 중에서 이제 한 회사를 다녔었는데,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노이에 있다가 동다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거리는 15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차로 5시간이 걸려요.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5시간이 걸려서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때 이제 한국식 소고기집을 하는 이제 베트남 브랜드였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가 사장님이 제가 오니까 막 꽃다발 걸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계약한 이후로 본사 사람들 처음 만난 날이래요. 그날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슈퍼바이저가 만약에 거기에 간다면 그 회사가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한테 교통비를 안 주는 거예요. 주긴 줘요. 정확하게. 편도밖에 안 줘요. 근데 거기 가면 하루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물류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가맹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해외에서 그렇게 해서 매장들을 확대하고 막 100개를 만들고 1000개를 만든다? 굉장히 어려운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 1으로 지금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구현하고 있는 브랜드를 최소한의 오리지널티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매장을 하나 혹은 2개를 만들어낸다.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한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지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현지화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과자 브랜드 중에서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오리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리온이 해외 매출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파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코파이하고 포카칩하고 혹은 뭐 베트남 따진다 안으로 생성되는 쌀과자 이런 몇 가지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나 혹은 추운 데서 이 초코파이의 초코하고 마시멜로의 그 성분하고 더운 나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파는 거하고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하죠. 더운 나라에서는. 그리고 러시아나 이런 추운 나라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성분이 다르게 맛의 현지화라고 이렇게 구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는 맛의 현지화와 우리가 하는 이 매장을 하는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근본적으로는 오리온이라든가 농심 라면 그 건더기 스프도 다르죠. 일본하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만 이 회사들이 하는 사업의 근본적인 모습은 선이에요. 선. 어떤 유통 라인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예전하고는 다르게 소득의 정도와는 다르게 슈퍼마켓 다 있고 거기 가면 시골 그 베트남 깡촌 완전히 들어간 그 슈퍼에 가도 오리온 포카칩은 다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직선 라인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게 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 사업은.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춰야죠. 거기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원이 돼야 돼요, 원. 우리가 매장을 하나 세팅을 한다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도 멀리 있으면 올 수가 없어요. 원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매장 안에서. 그래서 그게 그 원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 원을 또 하나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그렇게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해외에 나갈수록 훨씬 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한국에서 이 매장에서 맛을 봤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맛을 보게 되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현이 돼야 된다. 베트남 맛에 적당하게 잘 맞췄네 떡볶이를. 나 매운 거 싫어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봤던 그 오리지널티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게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손익분기점을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점 하실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뭐겠어요? 이거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벌어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해외랑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당신한테 내가 피를 내고 로열티 냈는데 내가 이 브랜드를 갖고 와서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 벌어요? 라고 물어보는 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그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고 이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냐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라인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냐 알 수 없어요. 그것보다는 밸류를 만들어야 된다. 밸류. 당신이 이걸 함으로써
그 이전의 사업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 맛있는 브랜드, 독특한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를 내가 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부심, 밸류를 만들어야 돼, 밸류. 예컨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화교들이 대부분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데 화교들이 어떤 사업을 장악을 하냐 동남아에서 딱 두 가지 사업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자원 같은 것들.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인도네시아가 됐든 필리핀이 됐든 태국이 됐든 자원을 잡고 있는 사업 하나, 두 번째는 유통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화교들이 잡고 있는 것들은 1세대들이 와서 한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광산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데 그 2, 3세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다 미국 유학시키고 호주 유학시키고 그렇게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석탄 캐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재벌들 자녀들이. 그 친구들 뭐 하고 싶어요? F&B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태국에서 그 한국 브랜드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브랜드 사장들, 뭐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2, 3세들이에요. 그 2, 3세들이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밸류를 갖고 싶은 거죠. 예. 손익분기점을 이걸 해가지고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느냐 이게 아니라 이 매장을 통해 내가 한국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에서 이것들을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밸류를 키우는 것들. 거기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 괜찮은데 내가 하나 더 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동남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친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 혹은 그런 친구들이 그런 네트워크들이 가장 한국에 빈번하게 오고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갔을 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로케이션입니다. 예. 로케이션이 에브리띵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그 로케이션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정한 서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여기에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걸 보통 이제 사이트 어프로벌 리퀘스트 폼이라고 하는데 SAR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로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든 직선, 우리가 과자를 파는 거면 로케이션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마큼 많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산꼭대기가 됐든 그렇잖아요. 알프스의 산꼭대기 가도 신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거기에다 만들어 온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매장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로케이션, 어떤 메이저 로케이션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파트너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약할 때 같이 내야 되는 서류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케이션 없이 계약을 하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지만 매장 언제 오픈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말레이시아가 됐든 리스트 넘버가 막 2년씩 기다리는 데 있어요. 그 대기 넣어놓고. 자리 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첫 번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사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습관, 브랜드 이미지, 질출 방식은 거의 99%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뜻은 그 지역의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계약서에 만약에 그것들을 되게 클리어하게 명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마스터라는 뜻은 그 사람이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너 가맹사업을 하면 안 돼. 직영점으로만 해. 라고 클리어하게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가맹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회사를 잘라서 팔 수도 있어요. 거기에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에어리어 디벨롭먼트처럼 규정을 직영사업을 한다. 이후에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확대를 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드를 인볼브 시키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본사의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인볼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 진입, 매장 설립, 프랜차이즈, 엑시트 이런 시나리오를 갖는다는 뜻은 다른 말씀으로 든다면 스토리텔링을 가져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새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컨택이 온다. 컨택이 오기 전에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일단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회사에 자, 누군가가 만약에 컨택을 한다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불공평한 계약을 앞으로 해야 될 텐데 불공평한 계약을 당신이 스토리텔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뭔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화로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우리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주는 거죠. 전화가 오면 아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 미팅 하시죠. 우리 브랜드 되게 어디에서 하고 싶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먼저 주는 거예요. 이 LOI를 채워서 가지고 오세요. 너무 지금이라도 마음속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꼭 참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꼭 참고 그걸 주는 거죠. 여기에다 담아서 예컨대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떤 회사인지 최소한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외식업의 경험은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알게 됐는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향서를 담자. 혹은 자, 컨택이 오기 전에 그러면 하나씩 꺼내주는데 우리가 지금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사실은 매뉴얼을 책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준비를 했는데 그거 보는 사람 잘 없죠. 만약에 실제로 줬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서비스에 해당되거나 매뉴얼이 된다면 유튜브로 따진다면 쇼츠의 개념으로 메뉴별로 짧게 혹은 서비스별로 짧게 동영상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꼭 언어에 상관없이 그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쇼츠로 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고 합시다. 제가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하는데 야 우리 브랜드의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5대 정신이야. 서비스 5대 정신이야. 예를 들어서 고객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를 5단계로 구분을 해. 그 5대 정신이야.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서빙을 하는 게 우리 브랜드에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그 5개가 쇼트로 비디오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반복 숙달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안 넘어가는데요.